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2학년 2학기 기하 수업 연습 문제 풀이 영상 5번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에 이어서 평면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문제 7쪽에 예제 2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3,2, B는 1,3이라는 점과 포물선 Y는 2x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즉 이 곡선 위의 점 P라는 것이죠. 이 점 P에 대하여 AP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AP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을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AP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을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선 먼저 주어져 있지 않은 정보인 점 P를 문제에 적합한 미지수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점 P의 경우에는 y는 2x제곱이라는 포물선 위 점이기 때문에 x좌표를 x라고 놓으면 y좌표는 2x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점 P의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하고 나면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세 점들의 위치 벡터를 표현해야겠는데요. 자, 세 점들의 위치 벡터를 써보면요. 점 A의 위치 벡터인 A 벡터는 성분이 -3,2고 점 B의 위치 벡터인 B 벡터는 성분이 1,3, 점 P의 위치 벡터인 P 벡터는 성분이 x, 2x 제곱인 벡터들이죠. 자, 이제 이 위치 벡터들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내적의 식을 표현해 볼 건데, 먼저 AP 벡터의 경우에는 위치 벡터인 P 벡터와 A 벡터의 뺄셈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x 플러스 3, 2x 제곱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AB 벡터인 경우에는 위치 벡터인 B 벡터 빼기 A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성분이 4,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P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구한 이 두 벡터의 성분의 각 성분의 곱의 합으로 나타내면 돼서 4x 플러스 12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P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의 식이 x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그래프를 띄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이 꼭지점을 알고 싶다면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8이 됨을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은 8이 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내적의 결과를 함수식으로 나타내서 그 함수식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유형의 문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26번은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하여 다음을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A 벡터의 크기가 3, B 벡터의 크기가 4,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5일 때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중요한 등식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어떤 등식이었냐면,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알고 싶다면 이것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내적하면 되고, 이걸 전개했을 때 결과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고 했던 이 등식을 활용하면 되겠어요. 즉,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정답으로 구해야 되는 이 벡터의 크기를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한 다음 그것에 루트를 씌워서 정답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요. 물론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바로 결론으로 식을 써보게 되면 얘는 4 곱하기 a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 2, 3, 6의 2배니까 12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플러스 9 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단서들을 대입해 주게 되면 4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5 플러스 9 곱하기 4의 제곱이 되므로 얘네들을 다 계산해 주면 240이 나와요. 따라서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의 크기는 루트 240, 4루트 15가 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확인했던 이러한 유형의 등식을 계속 활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거예요. 밑에 있는 괄호 2번도 보시면, 자, 주어져 있는 단서는 a 벡터의 크기가 5, b 벡터의 크기가 3,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의 크기가 9일 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봅시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즉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4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문제 정보들을 대입해보면 이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의 크기는 9였는데 이걸 제곱했으니 좌변은 81, 우변은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4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3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식을 이와 같은 식들을 제곱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자, 주어져 있는 이 식과 이 식을 제곱하게 되면 이 식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9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 식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6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9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럼 이 두 식을 더하라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의 식은 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 둘은 서로 지워지죠. 플러스 18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정보인 a 벡터의 크기가 2인 것과 b 벡터의 크기가 1인 것을 대입해주면 정답은 26이 나오네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도 흡사한 유형인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a 벡터의 크기가 4, b 벡터의 크기가 5일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가 7일 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패턴을 이제 파악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면 4a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4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죠. 자, 이 벡터의 크기가 7이므로 좌변에 해당하는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은 49. 자, 우변은 4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5의 제곱이 되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양변을 정리해주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12됨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본 예제 26번에 있는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이와 같은 크기의 제곱은 이와 같이 전개됨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꼭 완벽하게 숙지를 하십시오. 자, 이제 8쪽에 문제 15번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 볼 건데요. 자,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내용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두 벡터의 내적을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했을 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인 세타를 알아내기 위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을 할 거예요. 자,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의 내적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코사인 값들을 보고 우리가 각 세타가 몇 도인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몇 가지 한번 패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사인 0도는 1이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마지막으로 코사인 90도는 0이 됩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더 큰 각들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각의 절대값은 동일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예각인 특수각들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절대값이 똑같은 이 각인 0을 이용해서 세타는 180도에서 저 예각인 0도를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세타가 180도가 되겠어요. 즉 절대값이 동일하고 부호가 다른 코사인 값을 가진 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각을 180도에서 빼줌으로써 다른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 번 더 써보면요. 만약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 세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절대값이 똑같은 각인 이 30도를 180도에서 빼줘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타는 이때 180도에서 30도를 뺀 150도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각 사이에 존재하는 이 규칙을 이용하면 마이너스의 각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의 값이 코사인으로 나왔을 때 그 각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갖는 각을 찾고 싶다면 2분의 루트 2와 절대값이 같은 45도를 180도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80도 빼기 45도이므로 135도를 의미하게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각은 180도에서 60도를 뺀 120도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90도일 때는 마찬가지가 돼서 해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 이러한 정보들까지 기억해 준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에서 쉽게 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들을 이용해서 문제 15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벡터 A의 성분이 루트 3,1, 벡터 B의 성분이 7,0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먼저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이 코사인의 값을 이용해서 세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려면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A 벡터의 크기가 필요하네요. A 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X 성분의 제곱, 즉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Y 성분의 제곱
루트 4가 되므로 A 벡터의 크기는 2가 되고요.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므로 7이 나옵니다.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성분끼리 동일한 성분끼리 곱해서 루트 3이 된다는 걸 7루트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저 코사인을 구하는 공식에 적용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크기 2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7분의 AB 벡터의 내적의 크기인 7루트 3. 그럼 약분해주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겠고요. 2분의 루트 3의 코사인 값을 갖는 각은 30도네요. 따라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30도임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이번엔 A 벡터가 성분이 마이너스 4,4, B 벡터가 성분이 1,-1인 벡터로 먼저 코사인 x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A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루트 32, 즉 4루트 2가 되겠네요. B 벡터의 크기 역시 x 성분이 1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이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은 x 성분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4, y 성분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4를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식에 대입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크기 4루트 2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루트 2 분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코사인은 언제 마이너스 1을 가졌느냐? 네, 180도의 마이너스 1을 가졌으므로 세타는 180도가 되겠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문제 15번에서 푼 것과 우리가 이전에 예제 26번에서 풀었던 두 가지 내용을 접목시켜서 문제 16번 같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하여 A 벡터의 크기는 1, B 벡터의 크기는 2,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의 크기가 6일 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달래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 위에 정리했던 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내야 되느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알기 위해 주어져 있는 이 단서들을 앞에 썼던 예제 26번처럼 적용해보면 되는 거죠. 즉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해 봅시다. 이것을 제곱하게 되면 9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1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4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의 크기는 6이었으므로 그걸 제곱하면 36. 9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1의 제곱 플러스 12 A 벡터 B 벡터의 내적 플러스 4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2의 제곱 해주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12분의 11이 나오네요. 자, 이제 정답으로 구해달라는 건 코사인 세타의 값이므로 코사인 세타의 값은 A 벡터의 크기인 1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인 2분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인 12분의 11이라서 24분의 11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르게 응용된 예제 2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7번 다음에 답하시오. 괄호 1번 보시면 A 벡터가 3,4를 성분으로 갖고 B 벡터가 1,-1을 성분으로 가질 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의 합과 A 벡터와 B 벡터의 뺄셈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정답으로 구해야 될 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우리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야겠죠.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분의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이것들의 대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과 A 벡터 빼기 B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게 간단하겠어요. 자, 따라서 성분으로 표현해 보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4,2가 되겠고요. 성분이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성분이 2,6이 되겠네요. 자, 이것에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므로 루트 20이라서 2루트 5. 그 다음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므로 루트 40, 즉 2루트 1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을 해보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B 벡터의 내적을 해주면 X 성분끼리의 곱이 8, Y 성분끼리의 곱이 12이므로 20이 되네요. 그럼 이 정보들을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2루트 5 곱하기 루트 2루트 10분의 20이 나오게 되겠고, 이걸 정리해보면 2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게 하는 각은 45도죠. 정답은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엔 괄호 2번을 풀어볼 건데요. 괄호 2번 문제를 보시면 두 벡터가 A 벡터는 성분이 마이너스 1,2, B 벡터는 성분이 1,x일 때, 그리고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일 때 양수 x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거겠죠. 코사인 45도,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이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요. A 벡터의 크기는 이제 계산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벡터의 내적은 2x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자, 이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을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엇갈려 곱해서 식을 정리해 주면 루트 10의 x제곱 플러스 1과 4x 마이너스 2가 같음을 알 수 있고, 이제 양변을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앤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이 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이라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3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정답으로 원하는 양수 x는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결국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지금 계속 이 두 벡터의 크기와 내적의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기반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괄호 3번 같이 보게요. 두 벡터 A 벡터는 성분이 6,8, B 벡터는 성분이 1,x인 벡터에 대하여 두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면 이 단소와 이 단서를 이용해서 바로 x의 값을 찾을 수 있겠고, 그것을 이용해서 B 벡터를 완성한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바로 해결을 시작해 보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동일한 성분끼리의 곱인 6 더하기 8x가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50이 되므로 x는 마이너스 7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벡터는 성분이 6,8이고 B 벡터는 성분이 1, 마이너스 7이 되므로 A 벡터의 크기는 10,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50, 즉 5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알기 위해서 먼저 코사인 세타를 구해내야 되는데요.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크기 10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5루트 2분의 두 벡터의 내적인 마이너스 5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네요. 자, 이를 딱 했었죠.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각은 45도인데 그것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각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네, 정답 세타는 180도에서 저 예각인 45도를 빼서 135도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익숙한 유형의 문제가 예제 28번에 있는데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8번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하여 A 벡터의 크기는 1, B 벡터의 크기는 3, 3A 벡터와 2B 벡터의 합의 크기가 8일 때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서들을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되겠어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찾아내고 그 다음 그것을 여기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저 단서들을 이용해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알아내려면 이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를 크기를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9 A 벡터 크기의 제곱 플러스 1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4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그럼 이것은 8의 제곱인 64 그 다음에 우변은 9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1의 제곱 플러스 12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4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3의 제곱이 되네요. 자, 이걸 계산해주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12분의 19가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분의 내적의 값이므로 A 벡터의 크기 1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3분의 내적의 값인 12분의 19예요. 그래서 36분의 19가 정답이 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17번으로 같이 가볼게요. 자, 이젠 내적의 값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인지 평행인지 알아보는 내용의 문제인데요. 이건 역시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만약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했는데 0벡터가 아닌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했는데 그 결과가 0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수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이죠. 두 벡터가 수직하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인 것이고 그렇다면 내적의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수직일 때고 만약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A 벡터의 크기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과 A 벡터의 B 벡터를 내적한 것의 결과가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식보다는 이 식이 더 나을 거예요. A하고 B라는 벡터가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뭐가 되느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의 제곱이 동일할 거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의 값과 두 벡터의 이루는 각에 관련된 성질들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이건 첫 번째 건 수직일 때, 두 번째 건 평행일 때예요. 자, 문제 17번 같이 보시면 A 벡터가 성분이 1,2고 B 벡터가 성분이 x, 마이너스 4일 때
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수직이 되려면 두 벡터를 내적한 결과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면 되는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x-8이고 이게 0이 되면 되므로 따라서 x는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18번에서도 저 사실들을 활용해 볼 건데요. 문제 1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원 O에 지름 AB와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OA 벡터를 A 벡터, OP 벡터를 P 벡터라고 했을 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A, P, B라는 이 각이 90도임을 보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A, P, B라는 저 각이 90도임을 보이려면 선생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PA 벡터와 이 P, B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임을 보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종 목표는 뭐냐? PA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한 결과가 0임을 보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져 있는 벡터들을 이용해 PA 벡터와 PB 벡터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먼저 PA 벡터는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의 벡터는 A 벡터와 P 벡터인데 둘 다 시점이 원의 중심인 O예요. 그러므로 이 PA 벡터도 시점을 O가 되게 쪼개주면 OA 벡터 빼기 OP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얘는 A 벡터 빼기 P 벡터예요. PB 벡터는 마찬가지로 OB 벡터 빼기 OP 벡터인데 여기서 OB 벡터는 OA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이므로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이거는 마이너스 A 벡터의 마이너스 P 벡터로 PB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이제 P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볼 건데요. PA 벡터는 A 벡터 빼기 P 벡터였고 PB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빼기 마이너스 P 벡터였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빼내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고 AP 벡터 빼기 A 벡터 빼기 P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P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고 이것은 우리가 문제 12 즉 6페이지에 있었던 문제 12번에서 괄호 2번에서 얻었던 등식으로 인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빼기 P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 벡터의 크기와 P 벡터의 크기는 모두 이 원의 반지름으로 동일해요. 그러니 같은 크기를 뺐으니 이 결과는 0이 되겠죠. 그러므로 PA 벡터와 PB 벡터는 서로 수직하고 따라서 각 A, PB는 90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29번은 두 벡터 A 벡터는 성분이 마이너스 2,1 B 벡터는 성분이 1,3인 벡터에 대하여 이 벡터를 변형해서 A 벡터 플러스 XB 벡터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수직하거나 평행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의 x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걸 원활하게 풀기 위해선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성분들로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A 벡터 플러스 X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보면 얘는 x-2, 3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 벡터 빼기 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문제들을 쉽게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두 벡터가 수직하려면 내적이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 즉 x-2, 3x 플러스 1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를 내적한 결과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전개를 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으로 마이너스 9x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x는 9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괄호 2번은 이번엔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냐면 평행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이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해서 제곱한 것과, 즉 A 벡터 플러스 X B 벡터의 크기와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서 제곱한 것과, 그 다음 이 두 벡터를 내적한 결과를 제곱한 것이 동일한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그럼 이 식을 세워줘 봅시다. 먼저 A 벡터 플러스 XB 벡터의 크기, 이거의 크기는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의 값은 루트 13입니다. 그 다음 두 벡터를 내적한 것은 아까 괄호 1번에 의해서 뭐였냐면 이걸 내적한 결과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4였죠.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루트 13을 곱해서 제곱한 것과 내적의 결과인 마이너스 9x 플러스 4를 제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세워보면 13 곱하기 안에 걸 전개하면 10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고요. 우변은 전개해주면 81x 제곱 마이너스 72x 플러스 16이 되네요.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해주면 49x 제곱 플러스 98x 플러스 49는 0으로 약분을 시켜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기억해야 되는 공식으로 적어줬던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하겠는데요. 자, 수직의 경우에는 여기서 적혀있는 것처럼 코사인 90도가 0이 되기 때문에 두 벡터가 수직이려면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돼야 됐죠. 근데 벡터가 평행이라는 건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 걸 말해요. 방향이 같다라는 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0도고, 방향이 반대라는 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0도라는 겁니다. 즉 코사인 세타의 식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으로 구하는 건데,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만약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 두 식이 동일하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두 벡터가 평행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명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